최강의 다이어트 카니보어 코드 파트 2. 미국 심장협회를 비롯한 다른 많은 단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저지방 식단을 추천하며 동물성 식품보다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먹으라고 조언했다. 그런데도 비만, 당뇨병, 심장병 비율이 치솟았다. 이런 황당할 때가 미국의 저술가인 니나 타이숄스는 지방의 역설에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치밀하게 추적하며 당시 반지방 정책을 몰아간 엉터리 과학과 이익을 얻은 기업, 정치적 세력을 가린 장막을 걷어 제쳤다. 다행히도 대중들 사이에 오해가 씻겨나가기 시작했으나 지방을 향한 편견은 지난 70년 동안 사람들을 이념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마비시켰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섭취했을까? 주류에서 전파하는 영양학적 조언을 믿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 이들이다. 이 부류는 또 명상, 스트레스 감소, 수면 관리, 운동, 정크 푸드 피하기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행동을 병행했을 가능성도 훨씬 높다. 더불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갖추었을 것이다. 만약 역학 연구에서 건강이 증진된 까닭이 과일, 채소 때문이 아닌 명상, 스트레스 감소, 수면 관리, 운동 같은 활동 덕분이라면 어떨까? 지난 70년 동안 과일과 채소는 구원이며 동물성 식품은 지옥이라는 서사가 없던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에 사는 가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역학 연구를 한다면 어떤 사실이 발견될까?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가 서구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까닭이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남성 11만 2,310명과 여성 18만 4,411명을 평균 11년 동안 추적하며 심혈관 질환과 암을 포함한 모든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통합 분석한 결과 육류 섭취가 늘면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색육, 가금류, 생선, 해산물과 역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 적색육 섭취는 아시아 국가 남성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 여성의 암 사망률과 반비례했다. 즉, 아시아 국가에서 적색육은 남성의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과 여성의 암 사망률 감소와 연관이 있었다. 1984년부터 2001년까지 3,731명의 일본인 남녀를 대상으로 뇌졸중 발병률을 검토하고 식단을 설문조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동물성 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할수록 뇌경색에 따른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편향된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건강한 피험자 편향과 불건강한 피험자 편향이 있다. 식이와는 별개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도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양과 영국에서 행해진 역학 연구에서는 채식주의자의 건강에 그런 행위가 식이보다 더 중요했다. 육류를 섭취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많은 역학 연구를 살펴보면 육류 섭취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좋은 활동은 하지 않는 반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은 많이 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탄산음료와 빵, 정크 푸드, 흡연,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결과를 고기 탓으로 돌리지 말자. 이것이 널리 퍼진 불건강한 피험자 편향이다. 플라보노이드는 인간에게 필요할까? 플라보노이드는 종류가 많다. 벨리류의 껍질에서 발견되는 색소인 안토시아닌, 콩 속의 이소플라본, 차에 든 카테킨, 코코아에 함유된 플라반3올 등이 있다. 주류에서는 이 화합물 모두 건강에 유익한 항산화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공부한 것처럼 이런 주장에는 오류가 가득하다. 플라보노이드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분 비계를 교란한다는 점이다. 에스트로겐의 구조를 모방하는데 플라보노이드 분자군 전체가 17B 에스트라디올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고 밝혀졌다. 플라보노이드 분자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가 호르몬을 교란한다는 보고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으며 특히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한다.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된 클로버를 양에게 먹였더니 내분 비계가 교란되었으며 치타에게 대두가 많이 들어간 먹이를 주었더니 불임, 생식 이상, 종양이 발생했다. 또 콩 속의 이소플라본도 인간과 동물의 내분 비계를 교란하는데 남성이 대두를 섭취하면 불임률이 증가하고 정자의 질이 저하된다. 폴리페놀에 잠재된 위험성을 조사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이소플라본 과다 섭취는 동물의 생식력 저하와 폐경, 전 여성의 황체 형성 호르몬 억제와 관련 있다. 또 대두 기반 분유에 든 이소플라본을 다량 섭취하는 영유아는 성조숙이 우려된다고 표명된 바 있는데 특히 출생부터 6개월 사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남자 아기에게 주로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리하자면 이소플라본은 동물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호르몬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식물 화합물 때문에 호르몬 신호가 교란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유방, 전립선, 난소, 고환 같은 호르몬 반응, 조직과 성욕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남녀 모두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콩은 정말로 사악한데 콩에 포함된 이소플라보닌 제니스테인 역시 갑상샘 호르몬 생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제니스테인을 넣은 먹이를 준 쥐는 갑상샘 과산화 효소 활성이 저하되었다. 특히 대두 분유를 먹어 고용량 이소플라본에 노출된 아기들이 우려된다고 전한다. 갑상샘 호르몬이 활발하게 생산되려면 갑상샘 과산화 효소가 필요하다. 갑상샘 과산화 효소 활동이 떨어지거나 억제되면 갑상샘 호르몬이 줄어들고 신체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차에 함유된 카테킨 역시 갑상샘의 이상을 일으키는데 동물 실험에서는 갑상샘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갑상샘 과산화 효소 및 다른 효소 수치가 낮아졌다. 콩과 그 안의 플라보노이드는 또 병원균에 대한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250명의 사람에게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박테리아 세포벽 성분을 투여했는데 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IL-1, IL-6, TNF-알파를 비롯한 염증 지표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양파, 베리, 포도, 후추에서 발견되는 퀘르세틴 역시 에스트로겐 신호를 유발하고 내분비계를 교란한다고 밝혀졌다. COMT라고 하는 카테코라민 5메틸기전 이 효소를 억제하여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고 에스트로겐 분해를 방해하며 내분비계에 혼란을 일으킨다. 암을 일으킬 가능성과 관련해 케르세틴의 에스트로겐 효과를 조사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케르세틴은 카테코레스트로겐의 5메틸화를 억제하고 2하이드록시 에스트라디올과 4하이드록시 에스트라디올의 신장 내 농도를 60에서 80%까지 높인다고 한다. 이소티오시안 산염 패거리의 음침한 조직원도 우리의 호르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생양배추, 발효한 양배추, 브리셀 새싹 추출물은 유방암 세포 배양 실험에서 에스트로겐 신호를 일으켰는데 인체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하며 남성, 여성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다. 탄닌 역시 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로 식물을 먹으려는 동물의 소화, 효소를 억제해 소화 작용을 방해하는 방어 분자다. 무수 양을 비롯한 많은 초식성 반추동물은 침 속의 탄닌과 결합해 탄닌을 비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을 발달시켰다. 식물을 주 먹이로 삼아 진화한 동물들은 식물 독소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다양하게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은 식물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반추동물 같은 보호장치가 없는데 탄닌 같은 물질을 섭취하면 소화효소가 억제되고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다양한 식물에서 분리해 응축한 탄닌은 시험관 실험에서 트립신, 알파-아밀라아제, 리파아제를 비롯한 여러 소화효소를 억제했다. 여러 동물 먹이 실험에서도 장내 소화효소 활성이 저하되었는데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사료를 먹였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한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가닥이 부서지며 DNA가 손상되고 염색체 파편에서 미세액이라는 세포 구조가 발생하는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손상된 염색체 파편이 딸 세포에게 통합되지 못하며 형성된다. 이중가닥 염색체 파괴를 유발하는 모든 물질은 미세액이 형성된다. 식물 독소 렉틴과 장 건강. 장 상피세포층에는 점액을 분비하는 배세포, 위장 호르몬이나 펩타이드를 생성하는 장 내분비 세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파네스 세포, 솔세포, 미세주름 세포 같은 여러 유형의 세포가 존재한다. 이들 세포는 서로 맞붙어 살며 장 내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접한 세포들을 함께 묶는 친밀 결합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들 세포는 특정 분자만 선택적으로 면역 세포가 있는 고유판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한다. 점액층의 변화가 생기면서 대장균 같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증식하며 개체수가 늘어난다. 또 PHA는 상피세포에 직접 결합해 점액층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건강한 점액층 형성과 유지를 돕는 배세포를 포함한 상피세포층에 있는 여러 세포를 손상한다. PHA는 강낭콩과 콩에 많이 들어있는 렉틴의 일종이다. PHA의 작용을 받아 점액층이 침식되고 얇아지면 박테리아가 장상피와 직접 접촉하게 되고 우리 몸은 경보를 울리며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상피세포 사이를 묶는 친밀 결합부를 개방하는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이 방출되며 면역세포들이 고유판에서 장으로 이동해 침입자를 물리치고 점액층이 다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장의 평화를 되가져 온다. PHA 같은 렉틴은 동물과 인간의 장상피의 완전 무결함을 해치고 장누수를 일으켜 장을 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상피세포층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차단하고 유익한 것은 통과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피세포층에 있는 특수한 세포들이 장내 미생물과 상피 표면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점액층을 생성한다. 이 점액층 너머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대부분 존재한다.
점액층이 붕괴되면 박테리아가 장 상피세포와 접촉하며 조눌린이 방출되고 치밀 결합부를 개방하는 염증 반응이 촉발된다. 물론 이런 반응 덕분에 면역계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PHA, 글루텐 등의 렉틴은 점막을 형성하는 배세포에 결합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점액층이 튼튼하게 형성되는 걸 방해하여 염증성 장누수 상태를 일으킨다. PHA만 우리 몸을 손상하는 게 아니다. 밀, 호밀, 보리에서 발견되는 글루텐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밀은 렉틴이 가득한 작물로 WGA도 함유한다. 글루텐과 WGA 두 렉틴이 동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장 상피를 모방한 세포 배양 실험을 살펴보면 밀로 만든 식품을 섭취할 때 생체에서 발생하는 장 기능, 장의 발병 기저에 깔린 분자 메커니즘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한다고 하는 연구로 WGA를 저농도로 투여했더니 염증과 장누수 증후군이 유발되었다. WGA 농도가 마이크로몰 범위일 때는 상피층의 온전함이 훼손되고 장 투과성이 높아졌으며 나노몰 농도일 때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었다. 나노몰 농도의 WGA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자극하므로 장의 척점에서 WGA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WGA의 생물학적 활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루텐 분자의 파편인 글리아딘 역시 소장 상피세포 배양 시험관 실험에서 조눌린이 분비되도록 자극했는데 DNA와 RNA 세포 구조를 손상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며 세포 예정사를 초래했다. 조눌린 경로가 활성화되면 세포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치밀 결합부가 개방되며 장 투과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즉, 글리아딘은 조눌린의 방출을 유도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함으로써 장세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글루텐은 셀리악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파사노 박사와 글루텐을 연구하는 다른 여러 학자는 글루텐이 장 상피를 손상하고 장누수를 유발한다고 모두 입을 모으며 글루텐 감수성 진단이 일반화되면서 임상에서도 인식이 커지고 있다. 옥살 산염과 폴리페놀, 이소티오시안 산염 역시 다양한 정도로 면역을 활성화해 장을 손상한다고 본다.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으로 몰아가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밀과 붉은 강낭콩에 함유된 렉틴만 다루었으나 식물성 식품에는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렉틴도 많다. 땅콩에서 발견되는 렉틴인 땅콩 아글루티닌은 직장 점막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해 전암병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강낭콩, 토마토 속 렉틴처럼 땅콩 섭취 후에도 혈액에서 PNA가 검출되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렉틴은 세포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마토는 씨앗이나 뿌리식물은 아니지만 독소가 많은 가지과에 속한다. 흰 감자, 가지, 피망, 고추, 담배, 고지베리 등도 같은 계열이다. 가지과 식물은 잎과 뿌리의 글리코알칼로이드 독인 솔라닌뿐만 아니라 렉틴도 많이 함유한다. 가지과 식물의 섭취를 제한하면 관절 통증, 관절염, 자가 면역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 감자의 렉틴인 STA는 면역 체계의 호호 염기성 세포를 활성화해 히스타민을 방출시켜 부기, 가려움, 두드러기,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천식, 발진,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은 감자를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콩, 렌틸콩, 밀, 배아, 강낭콩 등 여러 식품에 관한 추가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 식품에 함유된 많은 종류의 렉틴이 백혈구에 결합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도록 하여 세포 경보를 울리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이토카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우리의 면역 체계가 보내는 화학적 신호다. 렉틴이나 다른 식물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짓 신호에 낚여 우리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흥분해 아무 이유 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까지 이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렉틴과 파킨슨병의 관계. 우리의 장과 면역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콩과 밀, 호박, 땅콩 등에 함유된 식물 속 렉틴은 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파킨슨병의 발병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있다. 파킨슨병은 기저핵 영역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며 동작, 언어, 인지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많은 경우 병이 악화되면서 우울증을 겪고 치매로 진행되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파 시누클레인으로 이루어진 루이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집합체가 생성된다. 2015년 덴마크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수행되었다. 지난 40년 동안 미주신경을 외과적으로 절단한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파킨슨병에 걸린 비율이 훨씬 낮았는데 연구를 좀 더 파고들며 렉틴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이해해보면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되어 장, 위, 간, 췌장 같은 여러 소화기관과 신체의 여러 부분에 신호를 보낸다.
미주신경은 거대한 신경으로 위장기관과 뇌 사이에서 쌍방향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며 뇌에서 보낸 신호는 미주신경을 통해 소화기관으로 전달되고 다시 돌아간다. 장과 뇌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장내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이토카인도 혈류를 통해 뇌로 전달되지만 미주신경도 이 쌍방향 소통에서 큰 지분을 차지한다. 소화궤양이 심각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미주신경을 외과적으로 절단하기도 하는데 위와 연결된 미주신경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때때로 산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덴마크 연구에서는 미주신경 줄기 전체를 잘라내는 줄기, 미주신경 절단술을 받은 사람들과 위로 들어가는 연결만 절단하는 초선택적 미주신경 절단술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했다. 파킨슨병 발병률 감소는 줄기 미주신경 절단술을 받은 경우에만 관찰되었는데 장과 뇌 사이의 연결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일어난 멋진 혁신에는 해파리의 생물, 발광 단백질인 녹색 형광 단백질의 활용이 있다. 녹색 형광 단백질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유기체 내에서 단백질의 움직임을 시각화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녹색 형광 단백질로 표시한 PHA와 다른 렉틴을 선형 동물 C. 엘리건 선충에게 먹였더니 렉틴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그려졌다. 놀랍게도 여러 렉틴이 미주신경을 통해 벌레의 장에서 뇌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에 무리지어 모여 있었다. 식물성 렉틴은 C. 엘레건 선충의 도파민 신경세포로 운반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HA는 신경세포의 수와 기능을 감소시키며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덴마크의 미주신경 절단 동년배 집단 연구와 해당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에 근거해 섭취한 렉틴이 장을 손상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이동해 도파민 신경세포를 손상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는데 독일의 신경의 부학자인 헤이코 브라크와 영국의 신경과학자 호크스가 제시한 파킨슨병의 잠재적인 시기 원인 한 가지를 시사하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브라크와 호크스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한 학자로 섭취한 알 수 없는 병원체가 장으로 들어가 미주신경을 거쳐 뇌간으로 이동해 신경기능 장애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렉틴은 개와 같은 동물의 장을 손상하고 소장 상피를 통과한다. 인간의 혈액 표본에서도 땅콩, 강낭콩, 토마토에 렉틴이 검출되는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손상된 건 C. 엘레건 성충만이 아니다. 2018년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의 쥐에게 완두콩에서 추출한 렉틴을 투여한 후 파킨슨병 관련 행동이나 위장의 운동성 변화를 알아본 놀라운 연구가 발표되었다. 맹독성 제초제와 렉틴을 최소 용량으로 동시에 투여했더니 위장의 운동성 장애가 먼저 발생하고 점진적으로 L-도파 반응성 파킨슨병이 유발되었는데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외부 요인을 밝히는 새로운 임상 전 모델로 앞서 언급한 브라크 박사가 제시한 파킨슨병에 대한 단계적 가설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덴마크 연구처럼 이 연구에서도 완두콩 렉틴에 노출하기 전 미주신경 절단술을 받은 쥐 그룹을 포함했는데 이 쥐들에게는 다른 실험 그룹에서 관찰되는 신경 손상이나 위 운동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식물성 렉틴이 파킨슨병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은 끔찍할 정도로 높으며 신경퇴행성 질환 세계의 잠재적인 패러다임 변화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여러 연구를 토대로 장으로 흘러간 렉틴은 장을 손상해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역행하여 동작과 다른 요소를 통제하는 기저 신경의 영역에서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를 손상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